저 2차 분등식은 모양이 안 이쁘죠? 제곱 앞에 왜 건방지게 음수가 있나요?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는 여기는 2차식의 근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 두 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6, 그래서 마이너스 6.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그는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었죠. 두 근의 곱, 공식상 a분의 c.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재료가 저걸 구하죠. 따라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통분이 필요합니다.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역분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전에 방정식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할 때 이 근이 x값이 알파와 x값이 베타일 때 만약 x값이 알파분의 1과 x값이 베타분의 1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역수를 근으로 가질 때 이 방정식 위에 있는 방정식의 개수가 거꾸로 써진다고 그랬죠. 이건 3차도 마찬가지예요.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 이 근이 3개, x값 알파, 베타, x값 감마 했을 때 3개 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이거 거꾸로 써지죠. dx 세제곱, 그 다음에 cx 제곱,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써져요. 얘가 이런 모양이네요, 지금. 역수의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방정식 근이 x값 알파와 x값 베타라면 그럼 x값 알파분의 1과 x값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작성하려면 저 거꾸로 써진다는 얘기죠. 그죠? 거꾸로.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근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 두 근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긴 있죠. 잠깐. 야, 우리 혹시 내가 다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자,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그리셔라? 그래프를 그리셔라. 그래프요?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면 이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시죠. 우변을 y라고 두게 되면 이건 x축이 되네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x축으로 본다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아래로 볼록하다면. 자, 이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x의 범위에서도 항상 포물선이 x축보다 크다라는 뜻은 위에 있다라는 위치 관계죠. 늘 x축 위에 있는 포물선은 이거죠. 언제입니까? 그러면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보다 작다가 성립해요.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x죠? 걔가 0보다 작다. 저기 이제 대입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2a 걔가 0보다 작다.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으므로 이게 인수분해해보면 a 마이너스 8 0보다 작죠? A의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고 A는 8보다 작다. 이렇게 실수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워낙 내용 자체가 중요한. 자, 다음 2차 분수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랍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모르겠죠. 그럼 총 6개의 그래프를 X축과 오른쪽은 0이니까요. 그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뭘 물어보죠? X축과 같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위에 있잖아. 안 되고. 이것도 위에 가는 부분이 있죠? 안 되고. 얘는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고.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고.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고. 얘가 해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나요? 네. 문제는 위에 있거나 같으면 안 되는 거. 해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 위로 가거나 같아지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하기라도 하면 만나기라도 하면 네, 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빼냈더니 얘 하나밖에 안 남네요. 그럼 저거란 얘기는 A 값이 일단 아래로 블록해야 되죠. A 값이 위로 블록해야 되죠. A 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 X 앞이가 짝수네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고 4 빼고 AC 마이너스 A 곱하기 2A 마이너스 3 걔가 0보다 작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 0보다 작고요. 양변을 음수로 나누게 되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9는 0보다 큽니다. 네, 인수분해 필요하죠? 여기 2A, 여기 A, 여기 3, 여기 3.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죠?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0이 되는 값 3. 따라서 A는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3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 자, 이 범위와 누구의 공통범위? 이거는 또는이지만 얘랑은 그리고죠.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의 공통범위를 찾는다. 그럼 숫자 2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0.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얘의 공통범위는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 자, 얘보다 작은 정수값 중에 가장 큰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5보다? 예. 극한 작작에서 0이 아니라 3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0을 썼죠? 왜 갑자기 0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3이에요. 3.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그림이 잘못되네요. 뭐 내용은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데 네,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범위는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정수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실수 x의 범에서 이거 절대 부등식이네. 근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총 6개 그래프. 하나, 둘, 그림에 있다,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자, 이 6개 중에 항상 위에 있어야 되네요. 이차함수, 포물선이 x보다 항상 위에 등호도 없네? 얘겠지. 그래서 저 k 값은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양수.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k가 양수인 걸 맞고,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2k, x 앞에 있는 개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k 곱하기 6k 걔가 음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k 0보다 작다. k를 묶었더니 k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k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얘랑 k가 0보다 크다의 공통법이니까 정답은 0보다 크고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푸신 분? 이렇게 푸신 분? 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그럼 k가 0일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2차 함수란 말이,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 차수가 몇 차입니까? 라는 차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지금 네가 푸신 거는 k가 0이 아닐 때를 푼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k가 0일 때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1번, 2번 이렇게. 그럼 k 0일 때, k 0 집어넣으면요? 0, 0. 에이, 지금 k가 없어지는데요? x가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요? 다 없어지지만 부등식은 뭐가 되죠? 참이 되잖아요. 결론은 k가 0이 돼도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k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답에 k의 0도 포함시켜라. 그래서 뭐가 들어야 되죠? 여기 등호가 들어야 됩니다. 등호가.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몇 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2차 부등식 그러면 이건 필요 없겠죠. k가 당연히 0이 아닐 테니까. 근데 지금 몇 차란 말이 없으니까 k가 0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거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를 잘 모르겠죠. 근데 y절편은 3이래요. 근데 어쨌든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직선을 어디다 그려야 되죠? 이 포물선 위에다 그려야죠. 그래야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x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x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x를 집어넣어도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직선이 포물선의 값보다 위에 있는 게 성립할 테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y값이죠. 이거 y값입니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 y값보다 이 직선의 y값이 포물선에 있는 y값보다 직선의 y값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이항한다고 생각하시면 2x 제곱 플러스 k-3x 이건 동량 처리가 되니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0보다 크다가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하죠. 항상 x값 예외 없이 늘 이 관계가 성립한다. 항상 x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무슨 부등식? 다시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서 항상 x축 위에 존재하는 부등식이면 이거 하나밖에 안 되겠죠. 지금 등호가 없는 상태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건 알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성립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k-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예 곱하기 예 8 16 걔가 0보다 작다. 이건 0보다 작다다. 이거 보고 따라 쓰시면 안 되죠. 판별식 0보다 작은 겁니다. 이 부등호 보고 따라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물론 풀어도 됩니다. 이거 K에 대한 2차식을 전개한 다음에 다시 동량끼리 모아서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합차가 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인수분해. 그럼 얘랑은 한 번 더해요. K-3과 4를 한 번 더하면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랑 한 번은 빼면 K-7. 걔가 0보다 작다. 또 사이값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는 7보다 작다. 이게 실수 K값의 범위가 된다. 이번에는 연립2차 부등식이에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연립이니까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등식을 그러니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혹은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의 풀인데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거죠. 위아래 두 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정식은 위와 아래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그 해를 구하는 거라면 부등식은 위와 아래를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는 위대로 푸시고 아래는 아래로 푸신 다음에 각각의 범위를 구해놓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공통 범위를 그릴 때 보통 수직선을 많이 이용하죠. 그냥 풀어도 되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풀어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그 해들이 각각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고민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보다는 수직선을 직접 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냥 가볍게 위 거 푸시고 가볍게 아래 거 푸시면 됩니다. 위 거는 인수분해가 x, x-1, 0보다 커 나왔다. 아래는 x 플러스 3, x-2, 0보다 작다. 그럼 위에 있는 범위는 큰 작자,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아래는 사이값,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자, 이걸 이제 다 했죠? 풀이는? 얘를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수직선에 숫자 4개를 씁니다. 크기별로 뭐 칸 치지 마세요. 유치하게. 마이너스 3, 0, 1, 2. 그럼 1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두 범위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이 범위다. 그냥 답을 써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그게 아니면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식 정리 잘 하시고 각각 부등식을 푸신 다음에 공통 범위를 수직선 통해 잘 찾. 이런 거는 기억나시죠? A는 B는 C. 꼴의 방정식 푸는 것.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그냥 연속 방정식. 이걸 푸는 방식은 크게 3개. A가 2번 나오는 방식. 아니면 A가 B가 2번 나오는 방식. 아니면 C가 2번 나오는 방식.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근데 연속 부등식은 이거 전문 용어 아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말 쓰지 마. 야, 이거 연속 부등식이야. 그러면 그런 단어는 없어요. 우리끼리 쓰는 단어인데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등식, 연속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연립 부등식 있는 단어죠. 그럼 어떻게 풉니까? 얘는 A는 B보다 작습니다와 B는 C보다 작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풀이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1번 부등식 하나 세우시고 이렇게 2번 부등식 세우신 다음에 얘를 연립해서 푸는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저희가 그냥 수학적 식으로 봤을 때는 A가 B보다 작은 건 확실하고 A는 C보다 더 작지 않나요? 이렇게도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풀면 범위가 좀 더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연속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으로 그럼 해봅시다. 이게 1번식 x-3의 제곱이 3x-9보다는 작다. 이거 하나와 2번식 3x-9가 7x-5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그럼 위 거를 정리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 넘으면 플러스 9 아니죠? 플러스 18인가요? 네, 플러스 18. 아래 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었네요.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플러스 4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 네, 이렇게 됐어요. 그 윗거를 풀면 x-3 x-6 아래는 이제 구해놨으니까요. 이렇게 더 위의 범위는 x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는 이거. 정답은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저렇게 돼 있다면? 잠깐만. 좀 숫자가 크게 되나요? 아닌가? 네, 이 정도? 그럼 이건 윗게 인수분해 안 되지 않나요? 저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설명 안 했나요? 2차 분홍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응? 부등식을 풀리면 이게 0이 되는 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무슨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근의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x는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저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럼 근이 두 개 나왔죠? 따라서 이 부등식은 2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고, x가 사이값이니까 큰 근인 2 플러스 루트 10보다 작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10, 얘는 2 플러스 루트 10, 요 사이. 그럼 마이너스 1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10이 큰지 마이너스 1이 큰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보통 두 개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면 보통 빼보죠. 그럼 여기서 빼게 되면 3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고, 이거 양의 의미예요. 의미죠. 의미란 얘기는 앞에서 뒤를 뺐더니 음이 된다 뜻은 뒤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이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매번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된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나오면 그냥 가볍게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해서 우리가 이건 똑같이 큰 작작 사이값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